안녕하세요. 강남 아이원스 안과 백동원 원장입니다. 원장님, 정말 많은 분들이 라식이, 라섹, 백내장 수술, ICL 등등 수술 때문에 고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수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리하고 습관을 어떻게 잘하면은 시력이 좀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수술만으로는 평생 시력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평소에 하는 어떤 생활 습관, 눈 관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서 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환자분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주의를 필요로 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많이 보면은 시력이 정말 나빠지나요? 나빠질 수 있죠. 스마트폰을 이제 오래 보다 보면은 안구 건조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근거리에서 보기 때문에 이제 눈의 피로도 늘어날 수가 있고,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안구 건조증이 오히려 더 나빠지거나 각막염이 생기고 그로 인해 시력 저하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핸드폰을 정말 오래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눈에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까이 오래 보면 더 그렇고요.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근시 진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금 나이 드신 분보다는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가까이서 오래 본다? 그러면 근시 진행은 더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한 30-40분 정도 핸드폰을 계속 봤다고 하면 한 5분, 10분 정도는 휴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화면을 너무 밝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또 주변 환경이 어두운 데서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을 본다고 하면은 30-40cm 너무 근거리에서 보기보다는 좀 멀리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게 근시 진행 유발이든 눈의 피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눈이 건조하면요, 점안액만 넣으면 다 해결되나요? 인공누액을 쓰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구 건조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고, 우리가 치료의 방향성을 보면은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원인 중에서 우리 현대사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이봄생 기능 저하라고 해서 이 눈꺼풀들에서 기름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뭐 눈꺼풀 청결, 온찜질 이런 관리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저희 병원에서도 항상 오시면 찜질 안대를 이용해서 온찜질을 하루에 한 5분, 10분 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이런 눈꺼풀 전문 청결제를 이용해서 온찜질을 한 다음에 기름샘들, 구멍들이 막히지 않게 청결을 하는 것을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건조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눈물점 폐쇄술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마이봄생 기능 저하를 더 뚜렷하게 치료하기 위한 IPL 레이저라는 것도 있고, 너무 내가 눈이 시리고 불편하고 각막염까지 생기는 건조증이다, 악화가 됐다, 그러면 PRP라고 해서 자가혈청 안약을 더 만들어 드리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고요. 네, 내가 생활 습관에서도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안약을 잘 쓰는 거, 찜질이나 청결제를 사용하면서 눈꺼풀의 청결 관리를 해주는,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좀 가습기나 이런 걸 통해서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블루라이트 차단을 하는 것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를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직접적으로 그런 데 노출되지 않게 생활 습관에 주변 환경의 어떤 변화에 대한 노력도 건조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자외선이 눈에 위험한 편인가요? 자외선은 정말 안 좋습니다. 자외선이 피부에도 좋진 않지만 눈에도 정말 피해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는 우리 눈 건강에 급성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 만성 질환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급성 경우는 각막염 같은 것도 생기거나 결막염 같은 것도 생겨서 시력 저하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만성적으로는 계속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 백내장도 발생이 빨라지고 황반변성도 생길 수가 있고, 쌍편이라고 해서 흰자가 검은 자 위로 올라오는 굳은살 같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당연히 안구 건조증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습관, 예를 들어 선글라스 착용한다든지 아니면 모자나 양산을 쓴다든지, 이런 어떤 주변 생활 습관부터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눈 건강을 유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주의사항들입니다. 특히 우리 겨울철에 스키장이나 이제 여름철에 해변가에 가면은 바다나 모래나 이제 눈 덮인 산을 통해서 반사돼서 눈에 들어오는 자외선이 상당히 강합니다. 특히 이제 스키장에서는 자외선 때문에 각막염이라고 해서 설명증이라고 하죠. 심각한 또 손상을 받아서 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름이든 겨울이든 스포츠를 즐길 때도 가능하면 자외선을 좀 차단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면 부족이 시력과도 연결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죠. 사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은 우리 몸 전체의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네, 눈을 따지고 보면은 아무래도 눈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분명히 심해질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계속 이제 수면 부족이 생기다 보면은 야간에 빛번짐,
기침, 뭐 시림, 눈부심, 뭐 시력저하 이 어떤 문제까지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눈을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각막도 피부이기 때문에 미세한 상처나 염증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감고 자야 세포의 회복도 생기고 영양 공급도 되기 때문에 그런 회복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든다 보면은 분명히 문제는 쌓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면을 충분히 하는 것도 좋지만 수면이 어쩔 수 없이 직업적이든 어떤 일적이든 여러 요인 때문에 수면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인공뇌액을 잘 사용하는 게 좋고요. 때로는 이제 너무 심한 분들은 우리가 잘 때 쓰는 연고라는 안약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활용하면은 내가 부족한 수면 속에서도 건강하게 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있다고 하면은 안과에 찾아오셔서 적절한 치료 방법들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면 눈이 더 나빠지는 걸까요? 당연히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망막이라는 신경층은 우리 눈의 정맥, 동맥이고 또 신경층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구조인데 여기에 혈당이나 혈압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은 신경층들이 바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실명 위험 요인을 말씀드리면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무려 25배 이상 실명 위험성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발병 위험률, 발병 요인들, 발병 기간 이런 여러 가지가 늘어나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실명 위험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안과 검진을 꼭 받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면 초기에는 이게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나 혈압이 있다고 하면은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면은 안과적으로 눈이 불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절한 주기로 계속 안과에서 체크를 해주셔야 실명의 위험성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눈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것들이 아마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 뭐 오메가3, 비타민 A 정도일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물질도 많지만 상반된 의견들도 많거든요. 우선은 뭐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경우는 정말 제일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황반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황반 변성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좀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같은 경우는 뭐 안구 건조증이나 눈의 염증 개선에 도움이 되고 뭐 눈뿐만 아니라 전신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이게 부족하면은 야맹증이나 안구 건조증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루테인, 지아잔틴, 오메가3, 비타민 A는 내가 몸에 여력이 되고 상황만 된다고 하면은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물론 이런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규칙적인 균형 잡힌 식습관이죠. 평소에 이런 비타민들은 얼마든지 보충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많이 드시라고 황반면서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흡연이나 음주나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좋은 먹는 음식을 뭐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는 다양하게 균형 잡힌 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과일로 따지면 블루베리고 뭐 채소로 따지면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색소의 채소를 뭐 드시면은 황반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양제 루틴 열심히 먹는 것보다도 균형 잡힌 식습관을 하는 게 눈 건강을 지키는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연구를 막 하진 않고 식품에서 이제 좋은 성분을 찾아서 발표를 하는 건데 사실 그것만 먹는다고 해서 그 성분이 몸에 많이 흡수되고 막 눈에 좋은 영향을 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만 먹는다기보다는 그것 또한 눈에 이제 좋은 영향을 주고 골고루 먹는 게 더 중요한 거죠. 흡연이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백내장하고도 관련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흡연은 우리 몸 전체에 다 안 좋죠. 흡연으로 인해서 백내장도, 녹내장도 발병 위험이 늘어나고 황반 변성도 발병 위험이 늘어납니다. 최대 5배에서 10배까지도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 흡연 자체도 그렇지만 흡연으로 인해 나오는 연기 때문에도 안구 건조증도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흡연을 안 하시는 게 좋기도 하고 또 흡연뿐만 아니라 음주도 가능하면은 적절히 조절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눈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을 위해서도 금연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력 교정이든 백내장 수술이든 수술은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내 눈을 어떤 관리하는 습관, 생활 패턴은 평생 내 눈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내 눈을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 한 번 잘 받았다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 핸드폰, 뭐 자외선 차단, 건조증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눈 건강 잘 챙겨서 오래도록 밝게 보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